네, 안녕하세요. 어슴새벽입니다. 네, 주말들 잘 보내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짧은 기사 몇 가지 보고요. 그리고 시세 좀 보면서 이후 흐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 좀 짧게 공유해드리고, 오늘은 좀 특별하게 제가 한국의 이제 주요한 이제 한국 개발사가 개발하고 있는 이제 블록체인 암호화폐인 아이콘에 대해서 제가 뭐 투자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드리고, 대략적인 소개를 했었는데, 오늘 이제 아이콘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는, 그렇다고 뭐 기술적으로 아주 딥하게 이제 깊게 파고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그냥 좀 여러분들이 잘 아마 관심은 갖고 계셨겠지만 실제로 잘 모르셨을 거예요. 그래서 대략 어떤 것들을 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한국이 제가 이제 4차 산업으로 가는 그런 이제 금융 세력들이나 엘리트, 전 세계를 어떻게 보면 통제하고 지배하고 있는 엘리트 세력들이 한국을 4차 산업에 굉장히 테스트하기 좋은 그런 베타 테스트 나라로 지정을 한 것 같다. 그리고 굉장히 실험적인 여러 가지들이 많이 실행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래서 아이콘에 대해서도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이콘들이 어떤 것들을 그런 관점에서 하고 있는지를 보면 여러분들이 좀 투자하시는 포트폴리오나 그런 데 있어서 좀 고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아이콘에 뭐 어떠한 뭐 전혀 관계도 있는 건 없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한 번 더 이야기 드리고, 그냥 객관적인 제가 정보만 전달을 해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 권유를 하거나 또 뭐 이런 것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그것도 유념하셔서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칼다노에 대해서, 에이다죠. 에이다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여러분이 뭐 저 역시도 에이다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깊게 알거나 뭐 어느 정도 공부를 하거나 이런 상태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대략적으로 기사를 통해서 에이다가 이제 칼다노가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미래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 블록체인 암호화폐인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짧게 이야기 드리는 시간 갖고, 그리고 또 중요한, 제가 한 몇 달 전이죠. 한 달 전, 두 달 전 방송에서 계속 언급드렸던 이제 미중 관계에서 이후 흐름이, 미국이 중국을 어떤 식으로 압박을 하고 이제 진행될 거다라는 이야기 드렸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실행에 옮겨진 것들에 대해서 중간 브리핑을 좀 해드리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암호자산 시장에 곧 어떻게 이제 제 예상으로는 7, 8월 정도일 것 같은데, 큰 이제 변동성이 한동안 없었잖아요. 굉장히 조용한, 어떻게 보면 변동성 없는 비트코인이 그런 시기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것들이 이제 7, 8월쯤에 큰 변곡이 올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미중 관계를 통해서 한번 보는 시간을 갖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사로는 일본은행의 디지털 통화 실증 실험 추진. 그래서 지금 공식적으로 일본 중앙은행은 디지털 통화를 우리는 발행할 생각이 없다라고 하고 있어요. 공식적으로는. 근데 이제 리플 투자하신 분들 잘 알겠지만, XRP가, SBI가 이제 굉장히 주요 아시아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주요 주주 중 한 명이고 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상 일본 정부가 암호화폐 발행을 뭐 관심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 저는 당연히 언제든지 뭐 말 바꾸잖아요. 한국은행도 관심 없다고 하다가 이미 다 테스트도 준비 다 해놓고 사람도 뽑고 있었는데 관심 없다고 하다가, 지금은 이미 내년 말까지, 2021년 말까지 디지털 원화에 대해서 테스트를 끝내겠다라는 계획까지 나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일본 은행도 지금 공식적으로는 아직 발행할 계획 없다라고 하지만 이미 준비는 어느 정도 다 돼 있을 거고, 그래서 여기 보면 CBDC 요건이나 과제 향후 대처 등에 대해서 연구팀이 작성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래서 일본이 뭐 지진이 많이 나니까 오프라인 결제에서도 그 결제가 되는 그런 이제 지진 상황이나 이런 거 등에서도 돼야 된다. 통신이나 전원을 확보할 수 없을 때 고려의 오프라인 결제 기능도 필요하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다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결국에 저는 제 예상으로는 뭐 내년, 뭐 올해가 될 수도 있고 늦어도 내년에는, 한국이 내년에 그 디지털 원화를 그 국가적인 테스트를 하는 와중인데, 일본이 그때까지도 테스트가 안 들어간다라고 하면 일본이 너무 CBDC가 늦기 때문에, 일본도 분명히 아시아에서의 뭐 결제, 그 국가 결제나 이런 여러 가지 또 패권이 있기 때문에, 너무 늦어지면 그것도 곤란하기 때문에 분명히 뭐 올해 뭐 하반기나 아니면 내년 늦어도 초에는 일본 중앙 CBDC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계획에 대해서 아마 공식적인 발표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싱가포르나 뭐 이런 나라에서도 테스트를 했었고,
태국하고 아마 홍콩 같은 경우는 CBDC를 자기네들끼리 CBDC를 수합하는 방식, 이제 리플사가 어떻게 보면 리플사한테 안 좋은 거죠. CBDC끼리 바로 수합을 할 수 있는 그 전용 뭔가의 기술적인 자기들만의 좀 터널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자기들만의 CBDC 통할 수 있는 터널을 하는 것들을 테스트한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또 뭐 지금 영국에서 한 것 같은 경우 이제 리플사 기술로 테스트를 했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각국 중앙은행들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종이 돈을 쓰고 있다라고 해서 디지털 돈으로 넘어가는 세상이 아직 안 일어났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못 믿으실 수 있는데, 뭐 이런 기술의 발전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하루 아침에 갑자기 깔리기 시작하면 확 쓰여요. 왜냐하면 요새같이 모든 개인이 스마트폰을 손안에 들고 있는 시대에서는 보상이라는 개념으로 대중들한테 양몰이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쪽에다가 굉장히 먹을 게 많고 좋은 안락한 곳이 있다라고 하면 그쪽으로 대중들은 다 양몰이 돼서 몰려가듯이, 그냥 대중들한테 뭐 가령 디지털 원화에 이자를 조금 더 준다. 그래서 장롱에 쌓아놨던 현금을 디지털 원화로 바꿔라. 아니면 이후에 현금은 앞으로 더 이상 몇 개월 지나면 사용 못한다. 그럼 다 넘어가겠죠. 그런 것처럼 결국엔 다 넘어갈 거고, 뭐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스타벅스 같은 이런 페이스북이나 이런 기업들, 구글이나 이런 데서 가령 암호화폐를 통해서 결제했을 때 뭔가 더 혜택을 많이 준다. 포인트를 뭐 한 몇 배, 한 5배 더 쌓아준다. 그러면 당연히 대중들이 당연히 그 암호화폐 사용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대중화는 그들이 준비가 딱 돼서 스타트를 딱 끊어서 그 달리기 이제 달리기를 하기 전에 대부분 이제 준비하고 있잖아요. 레디 하다가 이제 고 하는데, 그 전에 총을 딱 당겨서 심판이 발사 딱 하는 순간 그냥 대중은 우르르 뛰어나가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실 수는 없지만 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머지않은 시대에 다 일어날 거다. 그리고 정말 이제 코앞에 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작년에 뭐 한 8월 뭐 9월쯤 방송을 시작한 것 같은데, 뭐 한 8, 9월, 10월쯤 그때쯤만 해도 사실상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베일에 가려져 있었는데 이제 정말 슬슬 나오고 있고, 근데도 아직까지도 대중 매체나 뭐 소위 말하는 지상파 방송, 그리고 웬만한 뉴스 매체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의 보기가 어렵죠. 근데 이런 것들의 내용을 왜 안 다뤄줄까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게 뭐 음모론으로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대부분의 금융 엘리트들은 대중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을 원치 않고요. 그리고 대중들이 이것들에 대해서 뭔가 돈이나 진짜 돈이 뭔지에 대해서 깨우치는 것에 대해서 절대 원치 않는다. 그래서 이걸 음모론으로만 치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왜 대중 매체에서는 이런 중요한 내용이 안 나올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신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뭐 대중들이 재미없어 할 수도 있고요. 조금 더 자극적인 기사들 뭐 그런 것들을 대부분 더 관심이 있어 하니까 그런 요인으로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지만, 대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좋은 다큐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런 것들의 제작비 편성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광고 보면 수익금 준다는 퓨처넷 경찰 수사 착수, 이게 이제 다단계인데 한국에서 암호화폐 관련된 이제 새로운 어떻게 보면 사건이 수사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하는데, 대략 뭐 160명 이상이 가담을 해서 200억 원의 이제 피해를 입혔고 950명의 투자자가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 그래서 결국에 이런 투자 사기 같은 경우는 결국에 사기예요. 이게 뭐냐면 피해자는 투자액에 따라 암호화폐를 수익으로 지급한다는 문구에 속아서 광고팩이라는 상품을 구입을 한다는 거예요. 초반에 어떻게 보면 다단계 옥장판 같은 것처럼 옥장판 처음에 뭐 한 10개, 20개 사서 그거 사람들한테 팔면서 자기가 많이 팔면 위에 다이아몬드로 승급해서 올라가고 이런 것들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다단계로 운영이 됐기 때문에 뭐 문제가 있다. 근데 이거를 그냥 요새 트렌드에 맞춰서 암호화폐라는 툴을 사용해서 사기를 친 건데, 뭐 예전에 이더월렛으로 해가지고 암호화폐 투자 이익 낸 2만 명 광고 문구로 해서 이것도 이제 문제가 있어서 결국에 자금 인출 못하고 이거 다 먹고 튀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일어나고 할 텐데, 제가 이거 기사를 토픽을 가져온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에 당하는 이유는 그냥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떤 것이냐면 그냥 여러분이 빨리 돈 벌고 싶어서,
누구 얘기 듣고 이거 하면 돈 얼마 번다더라, 이거에 하면 돈 한 달이면 2배 번다더라, 아니면 한 달에 20% 번다더라. 그냥 빨리 돈 벌고 싶은 그거 하나를 그들은 미끼로 해서 대중들을 다 낚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빨리 돈 벌려고 하면 사기를 당하게 마련이고, 그럼 여러분들의 시드가 없어지죠. 그러면 진짜 그냥 어떤 좋은 4차 산업으로 가는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코인이나 이런 것들에 투자를 해놓고 사실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정말 큰 돈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냥 빨리 돈 벌려고 말도 안 되는 것에다 돈을 다 넣어서 대부분의 시드를 여러분이 다 잃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마인드가 얼만큼 중요한지, 그러니까 탐욕을 버려야 되는 게 얼만큼 중요한지에 대해서 정말 100번을 강조를 해도 계속 중요하다라는 점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계속 이야기를 해줘도 기본적으로 삶 자체를 30년, 40년, 50년, 60년 산 세월이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살아온 삶 자체가 굉장히 돈이라는 것에 대한 그 사람마다의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나는 돈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나는 일정 돈만 있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돈을 계속해서 쫓는 사람이 있고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돈이라는 바닷물이죠. 바닷물을 계속 먹으면 갈증이 나잖아요. 물은 먹고 있는데. 그러니까 끊임없이 갈증을 나면서도 뭔가 잡히지 않는 것을 쫓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가치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이미 부자가 된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수많은 대중들은 그냥 계속해서 돈을 빨리 벌고 싶어서 이런 데 낚시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기 사건은 아쉽지만 굉장히 뼈 때리는 말로 그 사람이 돈에 대한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그 사기에 걸려드는 경우가 대부분 많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어요. 정말 대부분 사기당한 사람이 이제 다 피해자니까 뭐 안타까운 일이지만, 아닌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제가 봤을 때 이런 것들은 그냥 상식적으로만 한 발짝 물러 떨어져 생각하면 돈을 이렇게 내가 광고팩을 사면 돈을 얼마 벌 수 있어, 이러면 그냥 누구든지 하다못해서 1억짜리 2억짜리 어떤 뭐 치킨집을 차리지 않고 그냥 광고팩 사가지고 훨씬 수익이 좋은데 일도 안 해도 되고, 그럼 다 이거 하지. 누가 치킨집 차리고 누가 창업을 하고 누가 회사를 다니겠어요? 다 이거 하지. 그러니까 정말 한 발짝 떨어져서 생각하면 아예 말이 안 되는데, 대부분은 그냥 여기에 나한테만 온 기회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 탐욕에 빠져서 사기꾼들한테 사기를 당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정말 여러분들 뼛속 깊이 새기셔서 앞으로 암호화폐 불장이 오고, 그리고 정말 대중화가 본격적으로 조금 시작이 되면 정말 이런 것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제 채널의 댓글로 사실 뭐 리플이 어떤 건지 잘 모르시는 분도 있고,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잘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이미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지만 대부분의 수많은 대중, 한 90% 이상의 대중은 거의 뭐가 뭔지도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리플이나 퓨처넷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기를 당하기가 쉬운 거죠. 리플은 수익률이 없고 퓨처넷은 수익률이 좋으니까 여기 투자에 사기를 당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수많은 대중들, 모르고 계신 수많은 분들이 사실상 나중에 우리가 진짜 투자한 진짜 가치 있는 돈이 정말 가격이 크게 올라가서 세상에 돈의 가치와 인정받는 그 가치를 뛰어넘는 그 가격의 인정을 받을 때, 이게 적정 가격이라고, 어떻게 보면 지금이 낮은 가격이라고 하면 나중에 정말 뭐 오버밸류가 돼서 높은 가격으로 올라가서 버블이 꼈을 때, 그때쯤 됐을 때 정말 피처넷이나 비트코인이나 뭔지 구분 못하는 90% 넘는 대중이 그때 이제 진짜 괜찮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가격이 오르니까 그때에 대해서 이제 대부분은 탐욕에 의해서 다 뛰어들어 사는 거죠. 그러면 지난번 불장에 리플 4,000원에 샀던 그런 결과처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리플 4,000원에 샀던 분들이 지금 방송 들으시면 속상하실 수 있는데, 뭐 앞으로 잘하시면 되는 거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버블이나 사실상 이제 과도하게 올라올 때는 매매를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정말 뼛속까지 배우셨을 테니까 앞으로 잘 하시면 되고, 다시 돌아가면 수많은 90%의 대중이 앞으로 찾아올 버블에 이런 것들 구분을 못 하시는 대부분이 진짜 돈으로 구분이 되고 실제 사용이 되는 그런 것들, 이제 코인을 사주게 될 거다. 이제 굉장히 거품이 낀 상태에서. 그래서 그런 미래를 한번 예상을 해봤고요. 뭐 100%는 없지만 저는 거의 100%로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시황을 짧게 보면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계속 횡보를 여기서 하고 있잖아요. 이 기간만 해도 기간을 한번 볼까요? 여기서부터라고 하면 거의 68일, 두 달도 넘게 지금 하고 있어요. 두 달도 넘게 어떻게 보면 횡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따 미중 관계랑 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 드리겠지만 7월달, 8월달에는 뭔가 큰 방향성이 정해지는 변곡의 이제 전환점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콘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이제 좋게 보고 있는 코인이에요. 코인이고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 이제 하는 회사고, 그래서 보면 크게 루프체인, 그 아이콘 이제 고성능 블록체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뭐 아이콘이죠. 루프체인과 그리고 서비스 분야 이제 아이콘 루프에서 마이아이디, 이제 마이아이디랑 뭐 비진미, 뭐 브루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이콘 루프에서는 독자적 분산 아이디, DID죠. 이게 신원인증, 제가 이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은 이미 지금 폰 안으로 들어가고 있죠. 한국도 이미 들어간 걸로 아는데 시작이 되고 있고, 그래서 아이디를 이제 더 이상 내 정보를 특정 회사 중앙 서버에다 두는 게 아니라 블록체인 상에 하고, 그 권한에 대해서 그 기업이 사용하는 권한을 부여해주는 형태로 간다라고 했잖아요, 미래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다라고, 구글, 애플 이런 데 다 하고 있어요. 그 이제 한국형으로 아이콘 이거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보면 마이아이디 관련해서 좀 보면 좀 중요한데요. 테크 쪽에서 한번 볼게요. 보면 DIG 탈중앙화 신분증,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 드린 것 때문에 탈중앙화고,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탈중앙화된 시스템이고 블록체인으로 하고 아이디 발급하고 신원주 아이디 여기 가지고 있고, 신원 인증 기관에서 여기서 발급을 해주고 서비스 제공자 인증 전달해주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탈중앙화 돼 있다.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다 서비스 제공자한테 정보가 들어가 있는 방식이었거든요.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인증을 이제 발급을 해주고, 그냥 자체 생성이 되진 않죠. 당연히 신원 인증 기관이, 어떻게 보면 예전 블록체인 초기에는 모든 블록체인 이제 다 독립적이고 블록체인은 완전 탈중앙화 돼야 되니까 정부기관하고의 뭔가 협력, 이제 코어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블록체인도 결국에는 실제 사용이 되고 하려면 어떻게 보면 중앙 서버에도 특정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 서버에서 검증을 하는 방식이 돼야만 속도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타협점을 찾아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거다. 그래서 이더리움도 지금 이제 POW에서 포스로 넘어가는 것들이나 전반적인 다 앞으로 조금씩 기술이 굉장히 대중적으로 실제 그 우리 현대 사회에서 사용될 수 있는 기술로 발전해 나갈 거다. 이 탈중앙화라는 것만으로는 너무나 어떻게 보면 구석기 시대적인, 너무나 이제 이 하나하나 블록을 생성하는 걸 검증을 하면 뭔가 하나 생성될 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중앙 정부에서 뭔가 사용하기에는 불가능해요. 수많은 대중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신원 인증 기관 이런 식으로 따로 있는 거고, 서비스 제공자 또 따로, 이건 뭐 당연히 따로 있죠. 이런 식으로 다 쪼개놔서 실제로 이게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 미래 4차 산업에서 사용될 수 있는 최종, 뭐 여기보다 더 발전하겠지만 거의 최종 단계의 구조 인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그래서 초반에 계속해서 블록체인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앞으로 미래에 이거 느려서 못 쓴다 단언하던 수많은 엔지니어들이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기술이나 모든 사회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이분법으로 보고 그냥 단면만 보는 거예요. 이 블록체인 당연히 느리고 어떻게 보면 완전 탈중앙화 돼 있기 때문에 느리잖아요. 근데 그것만 보고 앞으로 이런 것들 이렇게 하면 느려서 이거 누가 쓰냐라고만 딱 잘라서 말하는데 결국에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 굉장히 생각을 하실 때 유연성을 가지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냥 무조건 이렇기 때문에 이래서 누가 이런다더라, 그래서 이건 불가능해 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들, 그런 것들을 열어놓고 생각을 해야 미래 발전 이런 거에서 기대를 할 수 있는 거죠. 좀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그래서 마이아이디 이제 모바일 신분증, 뭐 비진미 같은 경우도 뭐 블록체인 기반 방문 자격, 이게 이제 그거 비대면 체크 가능한, 지금 QR로 뭐 어디 들어가면 찍고 하잖아요. 결국에는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약간 걱정할 수도 있는 통제 사회,
어떻게 보면 다 우리의 어떤 동선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것들로 자격 이제 방문 인증 서비스를 하게 된다. 그래서 한국이 4차 산업에서 굉장히 주도적인 나라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시행되고 있는 게 이제 아이콘이다. 여기 지금 블록체인 증명서 발급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공인인증서나 여러 가지 다 대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거의 아이콘이 뭐 디패스도 있고요. 이런 것들도 있고 아이콘이 보면 제가 그래서 궁금했어요. 아이콘이라는 데가 그래서 정부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제가 이걸 좀 이제 살펴봤는데 이런 마이 아이디나 사실상 뭐 지금 아까 비진미나 이런 이제 동선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대부분 뭐 그냥 사실 정부와 연관성이 없으면 하기 어려운 굳이 이제 수익성이 별로 안 따르니까 하기 어려운 것인데 보니까 자문위원회 거의 국내 뭐 여권 쪽 이제 정치 인사 관계된 사람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뭐 이제 많이 보이는데 그리고 이현재 재단법인 여시재 이사장이시죠. 뭐 잘 아시죠? 이렇게 보시면 이걸 이제 정치적으로 뭐 이분법으로 보지 마시고요. 또 그래서 정부하고 굉장히 한국에 굉장히 연관이 깊이 되어 있는 블록체인 어떻게 보면 회사다. 그리고 이미 정말 많은 것들을 플랫폼적으로 장악을 해서 한국에 깔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뭐 저도 투자를 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좋게 봐요.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좋게 본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앞뒤 안 가리고 아이콘이 뭔지도 모르고 블록체인 바로 사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절대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 분명히 제가 얘기 드리지만 손해 보시고 깡통 차시게 되니까 아이콘 같은 경우 차트를 대략 봐도 이게 지금 전체가 다 안 나오겠지만 엄청나게 가격이 올라갔던 코인이에요. 뭐 이때만 봐도 거의 5,000원이었죠. 지금 뭐 10분의 1토막 나고 얼마 전에 800원까지 갔다가 지금 이렇게 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이콘이 한국이 4차 산업에서 미래의 어떻게 보면 금융 엘리트 세력들이 점찍은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에 주요된 활용되는 코인으로 사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굉장히 일을 잘하고 있고 정부 정관계의 로비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도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로비가 나쁜 의미로만 이제 한국에서 사용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제 정관계 이제 인맥 좋게 잘 활용을 해서 사업을 잘 풀어나가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풀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들이 많이 보이는데 뭐 마이 아이디부터 시작해서 뭐 비진미 아까 뭐 프루프 이런 것들 다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보시고 제가 마지막 여기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투자를 하실 때 정말 내가 투자하는 코인이 실제로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을지 아이콘 같은 경우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뭐 이런 마이 아이디나 이런 것들은 한국에서 어떻게 보면 한국 전반적인 국민들의 4차 산업의 블록체인 플랫폼적인 것들을 장악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코인이잖아요. 그러면 난 이렇기 때문에 좀 비전이 있다라고 보고 투자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대부분은 어떤 것들이 누가 좋다라고 해서 그냥 투자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격이 물리거나 아니면 뭐 수익이 있거나 그 상태에서 그냥 내가 투자하니까 좋은가 보다 하고 공부를 시작하는데 그러면 굉장히 비판적으로 처음에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하게 되시는 게 아니라 자꾸 좋은 것만 보려고 하게 되는 확증 편향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 제가 이제 리플에 저한테 이제 확증 편향이 있는 거 아니냐고 하시는 분이 계시던데 물론 저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XRP도 좋아하고 뭐 아이콘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확증 편향이 당연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냥 객관적으로 뭐 리플사는 뭐 페이아이디도 저도 이제 해커톤이나 이런 것들 이제 관심 있어서 보고 있는데 뭐 굉장히 잘하잖아요. 잘하고 이러기 때문에 확증 편향이 뭐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그렇게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그 기술이나 그리고 뭐 기술적인 아주 어려운 게 아니더라도 그냥 전체적인 시야를 넓히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수 있다. 그래서 투자하시기 전에 관심을 갖고 아니면 5만원, 10만원 정도 투자하신 후에 공부를 하시던 이런 정도의 뭔가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그 투자를 입문하는 그 방식 자체가 좀 바뀐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투자 패러다임을 좀 바꾸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카르다노의 2020년이 기대되는 이유 이런 뭐 기사도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시면 찰스 호스킨이 사실상 이더리움 창시자 한 명 중 이제 천재 개발자로 이제 평가를 받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더리움하고 경쟁을 하는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비전은 그건 것 같아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평등한 포스. 그래서 기본 철학은 기술로 평등한 세상을 만들겠다. 저는 이제 그 창업주나 어떻게 보면 그 기술의 창시자 같은 사람이 어떤 이념을 갖고 있느냐 좀 중요하게 보는데, 기술로 평등한 세상을 만들겠다. 이게 뭐 좋게 볼 수도 있고 안 좋게 볼 수도 있는데, 일단은 뭐 제가 볼 때는 좀 이상적인 비전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상적인 게 꼭 나쁜 건 아니지만 같은 그런 정도의 느낌을 받았고요. 그래서 지금 쉘리 단계가 지난해 12월에 출시됐고 아직 진행 중이고, 요번에 이제 하드포크 되면 바이런에서 코드를 쉘리로 교체하기 위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단계가 몇 단계로 나뉘어 있는데, 네, 전반적인 로드맵 보면 바이런, 쉘리, 고구엔, 바쇼, 볼테르 이렇게 5단계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단계를 이제 발전을 해 나가고, 이더리움도 지금 포스로 넘어가고 있죠. 그런 이제 계속 넘어가고 있는데, 칼다노 같은 경우는 결국에 지향하는 점은 이더리움처럼 플랫폼, 그 위에 디앱으로 올라가는 플랫폼 코인이 되기를 원하고, 속도적인 경쟁력이 이중 레이어 방식으로 해서 이더리움보다 더 빠르고 효율적인 거버넌스를 지니고 안전하다 그거를 이제 더 강점으로 하는, 그래서 결국에 경쟁 상대는 이더리움이나 뭐 트론이나 이런 이제 플랫폼 코인들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미래에는 뭐 제 생각엔 그래요. 향후 5년 지나서 블록체인이 굉장히 기업들이나 웬만한 데서 뭐 신분 인증도 하고 다 돼요. 그런 시대가 됐을 때 플랫폼 코인이 이더리움이 뭐 지금 제일 잘하고 있으니까 대부분 잘할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이더리움 하나만 전 세계가 다 쓰냐? 그렇지는 않을 거란 얘기예요. 초반에는 뭐 인터넷 태동했을 때 그 웹사이트 같은 경우도 뭐 야후도 있었고 라이코스도 있었고 모두 있었던 것처럼 이더리움도 쓰고 에이다도 쓰고 뭐 트론도 쓰고 뭐 하겠죠. 근데 뭐 트론의 기술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그렇게 강력하게 신뢰를 하는 편은 아니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하지만 저도 트론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기술과 투자하고는 뭐 조금은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소량이지만 트론은 투자는 조금은 하고 있고, 어떻게 이후의 흐름을 이제 보려고 저도 그런 관점을 좀 보고 있고요. 다시 기술 얘기로 돌아오면 결국에 그래서 이더리움도 큰 포션을 차지하고 칼다노도 큰 포션을 차지하고 또 뭐 트론도 차지하고 뭐 차지를 하겠죠. 근데 이제 결국에 시간이 더 흐른다고 하면 더 초기업들 플랫폼으로 이제 넘어가는 형태가 되겠지만, 초반에 4차 산업 이제 블록체인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가 어느 정도 떠오를 때면 이제 춘추전국 시대를 어느 정도 예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모르잖아요. 이더리움을 제껴서 칼다노가 1위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은 기술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보시면 그런 또 기회를 잡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PID 이제 이쪽에서 해커톤을 해서 개발자, 어떻게 보면 컨퍼런스 같은 거를 2020년 8월 2일에 이제 데드라인 5시로 잡고서 지금 등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뭐 있을까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PID도 굉장히 이런 것들 계속 거쳐 나가면서 조금 더 보완하면서 굉장히 급속도로 빨리 발전하지 않을까. 결국에 PID는 이제 오픈 플랫폼이잖아요. 그래서 기술 여러 회사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하면 정말 한꺼번에 이 플랫폼이라는 게, 오픈 플랫폼의 장점이 이게 입소문이 나서 터지기 시작하면 웬만한 뭐 페이팔 같은 회사에서 단독 이제 폐쇄형 이제 네트워크에서는 일정 뭐 몇백 명의 팀이 개발을 해요. 근데 만약 오픈 플랫폼은 뭔가 대박이 터졌다 그러면 정말 전 세계의 모든 데가 다 뛰어들기 때문에 그 속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플 스토어가 초반에 폭발을 해서 아이폰이 대박 친 이유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의 관점으로도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홍콩 보안법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제가 이후 홍콩 시나리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공유도 해드리고 예상도 하고 했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홍콩 보안법 통과가 돼서 지금 여파가 엄청 나더라고요. 첫날 시행되고 300명이 그 바로 이제 체포돼서 잡혀가고, 지금 뭐 홍콩 국기를 뭐 이제 대만 국기나 뭐 이제 어떤 뭐 홍콩은 홍콩으로 뭐 이런 문구만 들어도 다 잡아간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실행이 홍콩법에 찬성한 공산당 관료와 그리고 250개 기업체, 여기는 뭐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도 있을 거고 해외 또 어디 상장되는 회사도 있을 거고 그럴 것 같은데,
이런 데들의 은행 계좌 동결, 이제 지난번 얘기했던 거죠. 그리고 사실상 이런 것들이 해외 은닉 자산을 압류한다. 여기엔 당연히 시진핑, 뭐 리커창 이런 사람들 다 포함되어 있겠죠. 보안법에 찬성한 그 양회에 참석한 수많은 공산당들 다 포함되니까요. 그런데 이제 보안법의 38조가 정말 충격적인데, 국적 관계없이 홍콩 이외에서도 홍콩의 안전을 위협한 행위가 있을 경우, 그래서 뭐 한국에서 가령 홍콩의 독립을 지지한다, 홍콩의 뭐 자유를 줘라 이런 것들 한 것들을 방송을 한 사람이라면 홍콩 국적, 이제 중국 국적기 탔다가 잡혀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국적에 관계 없으니까 한국 사람도 잡아가겠다는 소리거든요. 뭐 어디 사람이든지. 그래서 전지구 지금 우주법이냐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법안에 대해서 지금 이게 상원까지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트럼프의 사인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당연히 트럼프 사인을 하겠죠. 그래서 머지않아서 이제 7월 이내쯤에 트럼프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도 이미 중공 공산당 바이러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공식적으로 얼마 전에 한두 달 전인가 중국 연구소에 있던 그 바이러스 연구하던 박사가 유럽으로 넘어갔다가 이제 미국으로 지금 넘어가서 망명을 한 상태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의 증인으로 해서 토대로 이제 좀 더 공식적인 이제 발표를 하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묻는 형태로 이런 것들, 뭐 보안법이나 이런 것들 엮어서 뭔가 중국한테 더 이상 이제 완벽하게 단절을 하는, 그래서 뭐 트럼프가 그런 어떻게 보면 쇼맨십이 좋으니까 그런 것들 하겠죠. 그럼 더 시진핑은 더 이상 내 친구가 아니다, 이런 이제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게 될 걸로 예상을 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암호자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고 좀 보면, 조만간 홍콩 달러와 이제 미 달러의 자유 환전이 이제 중단이 될 예정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한국의 증시에 당연히 큰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미국 증시에는 뭐 어떤 영향이 어떻게 있을지 사실 예상이 안 돼요. 미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전까지 멱살 캐리를 하고 있는 건지, 뭐 시장에서 반응을 유동을 안 치는 건지 그것까지는 이제 뭐 알 수는 없지만, 미국 증시에는 뭐 영향이, 이 사건이 안 미칠 수 있지만 한국 증시에는 영향이 있을 걸로 예상이 좀 되고요. 그래서 이게 당연히 암호 시장에도 변곡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비트코인이 계속 7월달, 뭐 6월, 한 5월달부터 거의 60 며칠을 계속 횡보 중인데, 7, 8월쯤에 암호자산 시장의 큰 변곡의 포인트가 이런 것들로 인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홍콩이 달러와 미달러 자유환전이 중단되고 지금 제재가 시작되면 홍콩이 당연히 경제나 여러 가지가 금융 지위 이런 것들이 붕괴가 되고, 순차적으로 홍콩을 통해서 들어오던 여러 가지 혜택들이나 뭐 달러나 뭐 모든 것들이 다 막히니까 중국도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그런 게 이제 순차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7, 8월에 큰 변곡을 만들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7, 8월쯤에 방향성을 보여주게 된다. 그리고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얼마 전에 6월 4일에 신연방 차이나라고 해서 유로 국기 같은 이제 이 국기를 이제 신연방 차이나죠. 연방, 이제 새로운 중국 차이나 연방인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대사관 앞에서 이런 식으로 항의를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라고 하면, 사실상 이게 예전에 미국하고 중국이 관계가 좋았을 때라고 하면, 그죠? 그러면 중국을 하나의 중국이라고 해서 대만도 난리를 치는데, 정말 이런 또 하나의 새로운 중국이라고 하는 뭔가의 이런 어떻게 보면 국가단체가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했을 때 미국에서 뭐 가만히 안 뒀겠죠, 당연히. 근데 지금은 이미 이런 것들을 대사관 앞에 시위하는 것들이 허용되는, 중국 대사관이죠, 허용되는 시대로 왔다. 그리고 6월 4일에 이 새로운 연방 차이나를 발표를 하는 것도 자유의 여신상 앞에서 항공 통제나 이런 것들 받아가면서, 그 강 앞에 거기도 통제 받아가면서 건국 행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미 사실상 그 미국은 중국 공산당 정권에 대해서 이제 불법 정권이라는 것을 발표하는 게 얼마 사실 남지 않았다. 그리고 이 새로운 중국이 어떻게 보면 스티브 배넌도 참여하고 있는 이 새로운 중국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것도 머지 않았다. 그럼 만약에 사실 이걸 인정하고 기존 중국을 부정하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상 G2 국가를 부정하는 형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세상에
예상치도 못하고 사실 말도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이 현실로 일어나는 현장을 지금 조금씩 이제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말이 안 되는데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들, 뭐 XRP 가격이 딱 보여서 마지막에 이야기 드리면 지금 가격이 XRP도 거의 뭐 붙박이처럼 붙어 있는데 뭐 머지않아서 XRP도 비트코인처럼 7, 8월에 변곡을 보일 것 같아요. 그리고 XRP만 혼자 사실 거의 안 올랐잖아요. 뭐 에이다 이런 것들 뭐 많이 오르고 지금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데 XRP는 여기죠. 여기까지만 올라와도 한 570원은 와야겠네요. 리플도. 뭐 이오스 같은 경우도 그렇죠. 이오스 같은 경우도 뭐 한 이 정도까지는 올라와야지 에이다 치면 한 9만원까지는 올라와줘야 되는데 그냥 거의 두 개는 이제 붙박이처럼 변동이 없고 스텔라도 좀 비슷하고요. 그래서 다른 거 먼저 막 오른다고 그거 쫓아가서 수익을 내실 수 있으면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평생 나는 투자로 돈을 벌어본 적 없다라고 하시면 본인 깜냥이 그건 안 되는 거 인정하시고 그냥 진드근이 좋은 자산에 투자했다고 하시면 기다리시면 여러분들 순서가 오거든요. 그렇게 투자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더 나으실 거예요. 왜냐면 기존에 나 이거 올라가는 거 따라가서 하고 따라가서 해서 나는 이미 내 계좌는 한 몇 억 플러스야. 나는 투자를 잘하는 게 인정을 받았어가 된 사람이 아니면 이미 예전에 많이 실패하셨는데 왜 또 똑같이 실패하는 방법으로 계속해요. 그거는 본인의 탐욕을 못 견뎌서 계속해서 하다 실패하는 기억이니까 그냥 그게 안 되는 거라면 능력을 깜냥이 안 되는 거 인정하시고 본인 차례 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알아서 올라간다. 그래서 뭐 일 잘하고 있는 회사들이 당연히 가격이 안 올라갈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리플은 좀 예외예요. 정말 누구보다 일을 많이 하고 하는 회사인데 가격은 떨어지니까 뭐 저는 오히려 이게 더 믿음이 간다라고 금융 세력들이 너무나 조작하고 있는 게 너무 눈에 뻔히 보여서 더 확신을 갖지만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확신까지 강요할 수는 없고 뭐 수익률이 높은 거에 투자하겠다고 하시면 그건 하시는 건데 그냥 기왕 리플에 뭐 잘 투자하고 계셨고 하신다고 하면 조금 더 잘 여러분들 마인드 컨트롤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방송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승재백이었습니다.